네, 앞서서 오늘 섹터와 종목들에 대한 흐름 체크를 해봤고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또 종목들에 집중을 해야 할지 내일의 장바구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스탁솔루션의 이슬희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트럼프 수혜주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제약 바이오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이 앞으로 좀 많이 붙어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을 연내 또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바이든에 비해서 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하는 이런 이제 정책을 항상 펼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런 생물보안법이 거의 뭐 통과가 됐다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에서 중국한테 이제 의약품 생산을 안 맡기겠다. 이 얘기랑 같은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CDMO 기업들이 반사익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두 후보 다 미는 정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약가가 지금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 의약품 가격을 앞으로 좀 낮추겠다. 이런 이제 정책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병원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의약품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감기 한 번 걸리면은 약값까지 해서 비싸야 몇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민영화가 되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험 제도가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반 사람들은 뭐 병원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이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해야지 결국에 이제 좀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 후보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에 의약품에 대한 어떤 단가를 낮추려면은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야지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이 이제 확대가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단가가 좀 내려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이런 바이오시밀러 이제 관련 기업들이 이제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시밀러 쪽으로는 이제 셀트리온이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이게 지금 단발성이 아니라 쭉 이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하반기까지도 제약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니까 제약 바이오주 이 업종에 관련해서는 전망이 밝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따라서 또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우리 이 K바이오,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얼만큼 또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실제로 K팝이나 뭐 K뷰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K바이오는 어떤가요? 사실은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왜냐면은 이제 FDA에서 지금 승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FDA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데, 사실 이렇게 좀 어떻다 할 그런 이제 내놓을 만한 신약은 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임상 단계인 이제 신약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아직까지는 좀 상업화된 게 좀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바이오 쪽은 좀 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신약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임상을 또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8월 달에 또 이제 FDA 승인 건수가 또 남아 있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제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지금 특히 이제 경구용 쪽을 계속해서 좀 파괴되면서 이쪽으로도 지금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어찌됐든 아직까지 뭐 신약이 빵 터진 거는 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오히려 좀 무궁무진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바이오 아직까지 글로벌적으로 영향력은 작지만 기대감은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이오 내에서도 섹터가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지금 몇 가지 좀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가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섹터는 어떤 섹터인지 궁금한데요. 네, 그 안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CDMO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CDMO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특히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이런 이제 CDMO 기업이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곳이 있는데 네. 여기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은 중국에다 이제 맡기질 않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주변에 이제 유럽과 같은 우방국으로 이제 수주가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CDMO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의 뭐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ST팜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약품을 생산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체가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이미 있는 약을 가지고 복제를 하는 거라면 네. 이 CDM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의약품을 이제 생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적으로도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기업이 굉장히 좀 저평가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 CDMO 쪽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신약 쪽도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쪽은 이제 R&D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금 관심이 없는 쪽이 CDMO 쪽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CDMO도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또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 쪽, 이 치료제 쪽을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CDMO 쪽을 하나의 좀 대안으로 보셔도 좀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탁 생산 개발, 이 CDMO 섹터를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중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얘기해 주셨고요. ST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탑픽 종목에 이 두 종목들 중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ST팜이란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너무 좋지만 사실상 이제 ST팜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렉비오라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계속해서 좀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렉비오에 이제 올리고라는 원료가 이제 들어가는데 이걸 ST팜 쪽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올리고라는 이제 원료는 어느 RNA 치료제나 다 들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는 이제 RNA 치료제가 이제 희귀질환 쪽에서만 좀 많이 쓰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이런 이제 성인병 이쪽에도 좀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등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성인병 환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리고는 계속해서 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 이제 그 올리고 핵산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게 EST팜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동사의 이제 올리고 공급량이 늘어날수록 동사의 이제 매출 그리고 수익성 개선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2분기 실적에도 혹시 반영이 될까요? 2분기는 조금 이제 사실 시장 네.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게 좀 반영이 되는 시기가 올해 한 3분기, 늦으면 4분기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이메텔스타트에 이제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었었는데 이메텔스타트가 뭐냐면은 이제 그 암세포를 이제 사멸하는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용화가 많이 늦어지게 되면서 이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3분기, 4분기까지 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장의 2분기는 아니어도
3, 4분기에는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올리고 이제 원료 공급이 지금도 한 2, 300억대가 이제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500억대 이상이 잡힐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T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제약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기로도 괜찮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점 매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우선 오늘이 이제 96,000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가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조금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96,000원대인데 95,000원대에서 85,000원대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1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지지 라인인 77,000원대 이하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5,000원에서 95,000원 선 사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게 되면 11만 원까지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이슬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